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여기 혼자 나왔다가 혼자서 그냥 태극견들다가 그러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는 아스팔트 동지입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예. 저는 어제 김상진 단장이 구속될까 체포됐죠, 긴급 체포. 그래서 저도 검찰청 앞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있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그걸 바라봤습니다. 김상진 단장님이 누구냐? 그 상진 아재라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 항상 그 베레모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시고 그리고 군복 입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다니시는 모습 많이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 손석희 집 앞에 가서 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앞에 가서 하는 것,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 참 그분이 참 재미있죠. 근데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칠신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잘 아시죠? 그런데 모든 과학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것처럼 그분은 전라도 분이세요. Round of the vote is as follows. 그분은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옛날과 다르지 않게 먼저 언론 기레기들이 마녀 사냥을 먼저 하더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뭐 어디 가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온갖 과거를 다 캐면서 그분을 마녀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조금 압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베레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제 그분의 모습은 정말로 오랏줄을 양팔에 감고 그리고 두 손목을 칭칭 감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순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우리의 얼굴과 똑같은 그런 순수하고 그런 순박한, 정말 전라도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남대학 출신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저 특정 지역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정신 차린 전라도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정권이나 오상진이나 그리고 그분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저런 분들이 나와야지. 그리고 이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정말 고통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세대들이 그것을 물려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 앞에 가서 계란 2개 들고 퍼포먼스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를 꽁꽁 묶어가지고 온 사방팔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부패한 언론 기레기들이 그것 보라고,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마구마구 씹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것 같은 그 악마적인 그 발언들을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마구마구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그래, 기레기들은 죽어도 기레기구나, 아직까지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하루 종일 거기에 있다가 그리고 밤 12시에 그분이 결국 풀려나지 않고 구속이 됐다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든 이상 우리는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무대에 서면서 강한 발언을 할 때에 제가 검찰 앞에서 가가지고도 검찰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그 권력 가지고 맨날 사기나 치고 기업에 삥이나 뜯고 그 집밖에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겠더니 어떤 분이 푹푹 찌르면서 보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이제 검찰이 오라 그래요. 검찰이 오라 그러면 그때부터 곤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고 발언을 낮추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겁이 좀 났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옳은 건 옳다 이야기하고 바른 건 바르다 이야기하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진 씨를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 문정권이, 이 김정은과 같은 괴뢰 정권 문정권이 드디어 국민들을 향하여 테러를 시작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정권이 국민에게 테러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문재인이가 칠성시장 갈 때에
기관단총을 품에 품은 자들을 여러 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계란이라도 던졌더라면은 아마 그 사람은 너덜너덜 바람구멍이 났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을 향하여 테러를 한 것입니다. 그는 김상진을 테러할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계란 2개로 윤석열이를 죽이려고 했다. 계란 2개 맞아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계란 2개 맞으면은 심장마비로 갑니까? 아니면 뇌출혈로 갑니까? 네, 그거는 기적이죠, 그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서 죽인 것은 그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마 김상진 씨가 어떤 그 달걀이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셨으면은 윤석열이 맞박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참 위험하죠? 예. 그런데 문재인은 대구 가면서 기관단총을 품속에 감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그리고 매서운 눈초를 바라보면서 너들 계란 하나 던지면은 온몸에 파란 구멍을 내버릴 거야. 그것이 국민을 향한 테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정권에 힘이 있다고 국민들을 향하여 테러를 하겠다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드신 여러분, 우리는 감옥 갈 마음의 자수를 해야 합니다. 김상진 단장은 단순히 윤석열에게 계란 2개 갖고 왔다고 해서 그렇게 잡아간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김상진 단장은 광주에 가서 담대하게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 그리고 공적 조서를 밝히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한판 승부가 벌어질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안정원과 4명이서 용사 중에 한 명, 그 한 명의 날개를 끊고 그리고 감방 속에다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감방으로 많은 사람을 보낼지 우리는 두고 봐야 하지만 우리는 태극기 들고 나올 때 아침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갔다가 경찰들과 혹시라도 부딪히면은 지난번에 저 3.1절 날 리본탑을 무너뜨렸다고, 그리고 그 중에 로단 리본을 조금 몇 개를 찢었다고 그 사람들 다 경찰서에 불러간 거 아십니까? 그리고 핸드폰을 다 몰수를 당해서 일주일씩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지금 감방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오늘도 나와서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수행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김상진 단장님 어젯밤 12시에 구속되는 거 보고 저도 마음이 심히 아팠지만 그러나 많이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깨닫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돼지가 돼가지고 이런 무대를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무슨 틀딱들의 모임이니 태극기 모임이니 하면서 지나가는 젊은이들, 그들의 모가지에 칼이 들어올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정권이 망할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